자, 보시면 목차가 이렇게 있고요. 시스템 개요. 자, 요게 전 세계의 학술 논문, 특허, 정책 문서, 기술 블로그, 한국 뉴스를 AI로 자동 스캔하여 미래 변화의 초기 신호, 위크 시그널이죠. 이걸 지금 탐지하고 분류하고 탐지, 분류, 그리고 우선순위를 매기고 보고서를 생성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이 시스템이 하는 일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작동하도록 제가 다 프롬프팅을 해서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시스템은 절대적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들 이거를 이제 이런 시스템을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걸 파이프 코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파이프라인을 쫙 연결하면서 코드들을 연결해서 코딩이 되도록 하는 거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그다음에 이런 시스템을 뭐라고 그러냐면 에이전틱 워크플로우 오토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이렇게 작동이 되도록 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에이전틱은 뭐냐면 전부 에이전트가 도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 클로드라는 게 뜨죠. 메뉴에 이거를 클릭을 하면 여기 에이전트가 뜰 겁니다. 에이전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게 다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 여기 보시면 네이버, 네이버 뉴스 크롤러 에이전트, 패턴 디텍터, 시그널 디텍터 이런 게 있죠. 이게 다 에이전트거든요. 이 에이전트들을 전부 묶어서 네, 이건 이제 커맨드고 훅스도 들어가 있고 훅스 기술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스킬. 그러니까 이제 스캐닝 인바이러드 스킬에 레퍼런스 스킬, 스크립트, 훅 스킬, 롱텀 저널리즘 스킬 이게 넣어놨어요 다. 스킬 크리에이터, 슬래시 커맨더 크리에이터, 서브 에이전트 크리에이터, 유튜브 콜렉터 크리에이터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스킬, 커맨드 이런 거 다 만들어서 작업하고 환경 스캐닝 하라 그러면 얘네들이 도는 겁니다. 알아서.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에이전트들이 작업을 한다. 그래서 에이전틱. 그다음에 워크플로우, 정해놓은 워크플로우대로 얘가 그 플로우를 순서대로 작업 매뉴얼을 따라가면서 작업을 하니까 워크플로우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래서 에이전틱, 워크플로우, 얘가 자동화니까 오토메이션. 그리고 하나의 전체 시스템이니까 시스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 저, 어, 공, 대체적인 이거 용어는 에이전틱, 워크플로우, 오토메이션 시스템 구조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환경 스캐닝에 관한 워크 에이전틱 워크플로우 오토메이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절대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시스템은 제가 워크플로우에 대해 미래 트렌드. 그러니까 환경 스캐닝을 하는데 도대체 뭘 가져올 거냐? 이거는 어디서 가져올 거냐는 요거 학술 논문, 특허, 정책 문서, 기술 블로그, 그다음에 한국의 뉴스라는 영역에서 가져올 때 미래 변화의 초기 신호만 가져오는데 그것을 탐지하고 가져와서 네가 분류하고 그것을 우선순위를 매기고 보고서까지 자동으로 생성하는 작업이 워크플로우입니다. 워크플로우 작업이고 그런데 이때의 미래 변화의 초기 신호를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미래 트렌드, 중기 변화, 거시적 변화, 패러다임 변화, 임계점 전환, 특이점, 돌발 사건, 예측 불가능한 미래의 초기 신호, 요거를 전 세계에서 가능한 한 빠르게 포착한다라는 게 절대 목표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 내용을 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시스템을 워크플로우를 세 개의 이것 자체가 하나의 통이지만 그 안에 이 영역에서 요걸 포착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워크플로우를 세 개로 또 나눠놨습니다. 자, 이 세 개로 나누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다 한 번에 다 해봤거든요. 예. 학술 논문 특허, 뭐 블로그, 뉴스 뭐 이런 걸 다 한 번에 해봤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마 여러분이 처음에 했을 때 지난 한 달 동안 했을 때 그 문제가 생길 거예요. 가장 큰 게 뭐냐면 결국은 제가 네이버 뉴스를 처음 혼합했다가 분류를 했어요. 왜냐면 네이버 뉴스나 구글 뉴스를 긁어오는데 그게 뉴스가 데이터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양이 많고
거기서 꺼내온 게 많기 때문에 앞에서 학술 논문, 특허, 정책 문서, 기술 블로그에서 가져온 신호들이 얘네 신호에 다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다 밀려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만 떠요. 그게 아마 여러분이 넣었을 때 오히려 이런 걸 막 네이버 뉴스가 좋으니까 크롤링 해야 되는데 막 이걸 넣어버리니까 그걸 다 혼합, 워크플로우를 혼합해서 넣어버리면 그냥 안 좋은 게 쓰레기가 그냥 싹 다른 걸 다 묻어버려서 오히려 퀄리티가 떨어지죠. 저도 처음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환경 스캔을 하는데 가져오는 대상도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영역, 구역을 나눠서 별도로 가져오게 해야 되는구나. 별도로 가져와서 거기서 추려서 나중에 융합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어떤 방법을 제가 첫 태득해서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져오되 세부적으로는 워크플로우를 독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 개로 그 안에 세 개의 별도의 시스템이 이게 전체가 환경 스캐닝 에이전트 워크플로우지만 그 환경 스캐닝 워크플로우 안에 하위적으로 아주 독립적으로 구분된 첫 번째 일반 환경 스캐닝 워크플로우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학술 심층 워크플로우가 따로 있고요. 이것도 아카이브 여러분 아시죠? 아카이브 사이트가 있는데 이거는 아카이브 사이트에서만 크롤링을 쫙 해와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분리를 한 이유가 이것 여기에 굉장히 자료가 많아요. 하루에도 수백 건씩 논문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얘가 환경 스캐닝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놓으면 요 앞에 일반 환경 스캐닝 했던 것보다 이게 분량이 많으니까 얘가 얘를 다 덮어버려요. 그래서 앞에서 했던 신호들을 싹 얘가 싹 죽여버리고 얘가 점유를 해버려요. 그리고 뉴스 네이버는 얘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네이버하고 같이 묶으면 이 두 개가 또 점유가 돼서 싹 사라지고 네이버만 남아버려요. 그런데 일반 스캐닝도 필요하고 아카이브 사이트에서도 필요하고 네이버도 필요하죠. 그래서 다 균형 있게 가져와서 통합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안에 워크플로우 세 개를 따로 별도로 분리막을 세워서 쪼개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반 환경 스캐닝 워크플로우가 하나 돌고 거기서 작업이 끝나면 그게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두 번째 워크플로우가 하위 워크플로우가 단독으로 돌아서 이거는 아카이브 사이트에서만 한 500개씩 가지고 와서 정리를 하고 끝나면 데이터를 저장하고 보고서를 따로 만들고요. 그리고 다시 세 번째 네이버 워크플로우가 돌아서 이것만 가지고 스캐닝해서 따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보고서가 세 개가 만들어져요. 그 세 개가 만들어진 거를 합쳐서 통합 보고서 일일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 통합 보고서 일일 보고서를 일주일을 하면 그 일주일치를 묶어서 위클리 보고서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을 4주를 하게 되면 그걸 다시 묶어서 먼슬리 보고서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 먼슬리 보고서가 3개월이 되면 분기죠. 분기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분기가 4분기가 되면 그걸 다시 다 묶어서 1년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1년 환경 스캐닝. 그러면 매일 하는 것은 신규 보고서는 메일에서 가져오고 위클리나 먼슬리나 그다음에 쿼털리나 그다음에 이열리 보고서는 얘가 새로 다시 스캐닝을 하는 게 아니고 매일 했던 거를 자료를 묶어 가지고 거기에서 변화가 어떻게 됐느냐 점점 증가하는 건 뭐냐 점점 약화되는 건 뭐냐 이런 것들을 그 안에서 패턴을 찾아서 작업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아주 전문가가 미래 예측 전문가가 환경 스캐닝을 하듯이 된 거다.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게 여러분들하고 차이예요. 환경 스캐닝의 자료를 어떻게 가져오고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합치고 합친 것에서 그다음 무엇을 해야 되고 위클리는 어떻게 합치고 먼슬리는 어떻게 합치고 쿼털리는 어떻게 합치고 이열리는 어떻게 합치고 요런 부분들. 만약에 이것을 10년 동안 하면 어떻게 돼? 10년 동안 하면 메가 트렌드가 여기서 나와요. 그러면 그 자료를 뽑아서 제가 아까 설명했던 책을 쓰는 그 에이전트 워크플로우에다 집어넣으면 얘가 그냥 메가 트렌드 책을 씁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작동하도록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것도 하셨을 거예요. 얘가 엄청나게 많은 걸 알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워크플로우 구성할 때 환경 스캐닝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그 다음에 얘가 크로스 임팩트도 하고 그다음 퓨처 수율도 지가 돌린다 그러고 막 그다음에 막 시나리오도 쓴다고 막 그래요.
예. 얘가 또 요 작업에서 나온 결과물 가지고 얘가 레커멘데이션 그렇게 합니다. 시나리오를 쓸까요? 뭐 그러면 그렇게도 해보셨죠? 근데 그렇게 가도 얘가 다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체 시스템을 잘게 쪼개는 게 훨씬 더 전문적으로 더 잘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그 다음 단계로 넘겨서 시나리오를 쓰고 뭐 이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워크플로우를 예측 시스템 워크플로우를 굉장히 이 서브까지 합치면 수십 개를 만들어서 수십 개를 유기적으로 돌려서 작업을 하니까 훨씬 더 전문성을 더 부여한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것을 제가 권해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나중에 그렇게까지 해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 요약을 해드리면 첫 번째 일반 스캐닝 워크플로우에서는 25개 플러스의 아카이브를 제외하고 글로벌 소스를 합니다. 언어는 영어로 가져옵니다. 자, 여기 또 중요한 게 여러분이 얘한테 작업을 할 때 저는 무조건 안에 있는 스키나 이것도 영어로 만들라고 그러고요. 1차 작업을 영어로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영어로 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을 한국어로 번역하라고 합니다. 요 방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문적이잖아요. 전문성이니까 할루시네이션을 1%라도 줄이게 해야 돼요. 근데 영어로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영어 단어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환경 스캐닝을 영어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국내 자료보다 외에 있는 자료를 가져오게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영어로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토큰을 처리할 때, 토큰을 처리할 때 영어 토큰 처리보다 한국어 토큰 처리가 훨씬 더 비효율적입니다. 비효율적이라는 말은 그 비효율성 때문에 나중에 그 자체로 할루시네이션을 확률을 더 높여요. 그래서 한국어로 계속 작업을 하면 얘가 할루시네이션이 점점 높아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모든 작업을 가능하면은 상대적으로 할루시네이션 낮은 영어로 작업을 한 다음에 한국어로 우리가 봐야 되니까 마지막에 번역할 때만 한 번만 한국어로 바꿉니다.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마이너리티한 기술도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수집한다. 근데 이제 네이버 뉴스는 어차피 컨텍스트가 한국어니까 한국어로 작업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카테고리는 이렇게 그래서 일반 환경 스캐닝은 20개 정도 카테고리에서 가져오고 그다음에 아카이브는 50개 정도 그리고 네이버는 전체를 합니다. 그리고 분석은 스팁스로 해놨어요. 스팁스. 그다음에 여기서는 PSST라는 자기 검증 시스템 제가 넣어놨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팁스와 FSSF라는 기준을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메인 날리지가 중요한 거죠. 이런 데에서 여러분이 직접 똑같이 제가 환경 스캐닝에 대한 문서를 줬지만 여러분이 직접 만드는 환경 스캐닝 시스템하고 제가 만든 전문가가 만든 시스템이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장치들을 넣어놔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티핑 포인트를 여기서는 만들어야 되고요. 네이버 뉴스가 워낙 쏟아지니까. 네, 그리고 보고서가 따로 만들어진다. 데이터 경로는 이제 이 데이터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작업을 하면 여기 보시면 인바이러먼트 스캐닝 들어가서 이렇게 쭉 자료가 많죠. 보고서는 여기 들어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보고서가 리포트 여기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보면 전부 다 요런 게 있죠. 요게 지금 전부 얘가 작업한 게 다 기록으로 남게 돼 있습니다. AI가 여기서 한 이 모든 작업들이 최종적으로 보고서만 남는 게 아니고 도대체 단계마다 무엇을 했는지가 전부 다 데이터로 쌓이게 돼 있어요. 네. 그래야 이제 나중에 누적 작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단계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소스 스캔하고 중복 제거하고 중복된 것도 있겠죠. 여러 소스에서 가져오니까 그 중복 제거를 반드시 하게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분류 검증을 하고 영향 분석을 하고 우선순위를 하고 여기서 사용자 검토를 또 할 수 있도록 휴먼 인 더 루프를 만들어 놨고 그다음에 DB를 업데이트. 왜냐면 데이터를 가져오면 네이버는 뉴스가 매일 바뀌지만 내가 고정적으로 하는 외부 환경 스캐닝은 어떤 사이트는 뭐 매일 새로 데이터가 오겠지만 어떤 데는 일주일에 한 번 오거나 뭐 이러겠죠. 근데 얘가 매일 환경 스캐닝을 하면 같은 사이트를 반복적으로 가거든요. 그럼 반복적으로 가면
업데이트 안 한 걸 가져오겠죠. 그러면 그거를 여기다 넣으면 데이터베이스가 중복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중복을 제거하고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뭐 이런 거를 장치를 넣는 겁니다. 그다음에 스티프스 체계 분류 해놨고요. 그다음에 네, 이게 이제 FSSF Future Signal Scanning Framework이라는 요거를 8단계 유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아까 보면 여기 들어가 있죠. 네. 요거를 만들어서 작업을 추가적으로 네이버 같은 데서는 하게 해놨어요. 그 8단계가 뭐냐면 위크 시그널, 약신호, 와일드 카드, 단절, 동인, 부상 이슈, 전조 사건, 추세, 메가 트렌드. 요의 스팁스 이외에 FSSF라는 요거를 프레임워크를 사로 만들어서 그거를 네이버 뉴스 가져올 때는 적용하게 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를 여러분이 나중에 이 FSSF라는 요 프레임을 아카이브나 일반 환경 스캐닝에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에다도 그 기준을 같이 넣어라라고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 다음에 시간 지평은 3개로 잡아놨습니다. H1은 0에서 2년. 이게 단기 발전과 현재 체제 내재 변화고 H2는 2년에서 7년. 이게 중기 전환과 이게 중기 트렌드죠. 그 다음에 H3는 7년 이상 장기 변혁 패러다임 전환에 할 때 사용되는 시간 지평이고요. 그다음 티핑 포인트는 임계점을 탐지하는 거죠. 그래서 크리티컬 슬로우 다운, 슬로우닝 다운에서 회복 속도의 감소와 임계점 접근 후 징후 이런 걸 파악해 놨고 플리커링, 감정 입장이 급격히 오르는 진동 패턴. 요거 같은 경우는 금융을 하실 때 스캐닝 하신 분은 이게 필요하겠죠. 지금 어떤 특정한 주식시장에 대해서 혹은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감정적 입장이 급격히 오르냐 내리느냐 이런 진동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금융이나 투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 포착입니다. 이런 것도 얼마든지 포착을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경고 수준을 그린, 옐로우, 오렌지, 레드로 경고 신호도 비주얼하게 보고서에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핵심 용어 정리니까 여기 있는 게 뭐냐라는 거 아까 PSST가 있죠? 여기 보면 여기는 알카이브에서 가진 PSST 분석을 썼죠. 그거는 이겁니다. Predicted Signal Scanning Trust. 그러니까 6차원 신뢰 점수를 넣어서 가져온 데이터의 신뢰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뉴스를 크롤링 해오고 외부의 사이트를 스캐닝 해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신뢰도 점수라든지 프레임워크나 이런 걸 다 넣어야 내가 원하는 정보를 뽑아올 수 있죠. 그 기술을 넣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박사님이 미래 연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첫 번째,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정도의 이거는 미래 연구라기보다는 세상에 지금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변화를 포착하는 일반적인 스캐닝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융을 하든 투자를 하든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뭐 비전 디자인을 내가 코칭을 해주든 내가 뭐 경영을 하든 상관없이 일단 세상이 중립적으로 무슨 변화가 있는지를 매일 체크할 때는 반드시 쓰는 거죠. 그게 하나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제가 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는 박사님 저는 여기에서 금융 투자에만 좀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부동산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뭐 저는 개인의 어떤 특정하게 제가 어떤 사람을 코칭을 하는데 그 사람이 뭐 예를 들면은 IT 쪽에 내가 비전을 갖고 싶은데 혹은 뭐 다른 영역의 비전을 갖고 싶은데 그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조언을 하고 싶은데 그 사람과 관련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추가로 스캐닝하고 싶습니다라고 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걸 어떻게 가능한지는 제가 다 가르쳐 드릴게요. 이것을 발전시켜서 여기에다가 또 다른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에서 워크플로우가 3개가 들어가 있죠. 3개가 아니고 네 번째에다가 여러분 걸 넣을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그러면 금융투자 워크플로우를 새로 하나 추가로 하든지 부동산을 투자하든지 아니면 비전과 관련돼서 넣든지 그래도 되고 아니면 그게 넣는 게 워크플로우를 멀티 워크플로우를 꽂아 넣는 게 불편하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걸 그대로 놓고 얘한테 특별하게 이슈를 주고 이슈만 주고 그것에 관해서 스캐닝을 따로 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얼마든지 요 베이스라인이 탄탄하면 이걸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응용해서 여러분에게 맞는 환경 스캐닝의 시스템, 정보를 수집한 단계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쓰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면, 자, 이거는 여러분 이 코드를 다 보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것만 가지고 설명해서 이게 지금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나중에 요 기능을 보고 얘한테 추가적인 명령을 내릴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시작할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고요. 어, 자, 이게 여러분이 만약에 작동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요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파이썬이 안 깔려 있을 수 있어요. 파이썬. 예. 그래서 파이썬을 까셔야 됩니다. 뭔가 작동이 안 된다. 왜냐면 여기에서 일부 스킬은 파이썬이 작동돼요. 크롤링 같은 경우는 파이썬이 돌거든요. 그러니까 파이썬이 여러분 컴퓨터에 깔려져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이게 도니까 가다가 얘가 갑자기 에러가 나고 작동이 안 된다라는 것은 코드 베이스가 문제가 아니라 파이썬이 안 깔렸다 이렇게 보면 돼요. 또 하나는 노드.js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파이썬하고 노드.js.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앞에 다 설명을 드렸는데 에, 일단 그걸 생각하시고요. 아무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로드 코드 CLI 설치 아까처럼 해서 떠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디 창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인터넷 연결돼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얘가 실행을 하면 자동 실행을 하면 SOT를 읽고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SOT가 Source of Truth거든요. 이 전체를 진행하는데 원 소스에서 일률적으로 얘가 작업하는 걸 쭉 작업 검증을 하거나 잘 되는 것에 대해서 혹은 원칙을 하는 게 SOT라는 겁니다. 한 번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로 검증을 한 다음에 23개 규칙이 있어요. 이 규칙을 얘가 읽은 다음에 규칙에 따라서 첫 번째 스캐닝을 하고 그래서 보고서를 만들고 두 번째 스캐닝은 아카이브에서 하고 보고서를 만들고 세 번째 스캐닝은 네이버 뉴스 크롤링을 하고 보고서를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합을 세 개를 해서 통합 보고서를 만들어서 하루 환경 스캐닝이 끝납니다. 대충 이 환경 스캔을 하루 돌리는데 이걸 자동으로 해놓으면 15분에서 30분 정도 작업을 하고 최종 보고서 4개죠. 1, 2, 3, 그다음에 통합. 요 4개가 나온다. 매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흐름이고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얘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워크플로우 아키텍처라는 유저 가이드 밑에 요걸 누르시면 요게 기술 문서입니다. 현재 지금 워크플로우에서 아키텍처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요것의 철학이 어떻게 돼 있는지 요것도 한 번은 읽어보시는 걸 제가 권해요. 그래서 절대 목표 이걸 앞에 설명했으니까 보시고 8가지 설계 원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의 핵심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세부 조정만 계속 허용하도록 설계 원칙을 해놨고요. 오케스트라와 워커를 분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리자 최종 전체를 운영하는 관리자 오케스트레이터 에이전트가 있고 실행자가 역할이 명확하게 분리돼서 작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휴먼 인더 루프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7개 포인트에서 얘가 필요하다면 전자동으로 오토파일럿 해라라고 하면 휴먼 인더 루프가 생략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환경 스캔을 시작해라 그러면 중간중간마다 얘가 이것을 수집해 왔습니다. 하고 보여주고 그러면 그걸 한번 리뷰할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리뷰하고 야 스캐닝이 좀 잘못된 것 같아 다시 해와 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혹은 어떤 부분에 좋으니까 그 부분을 그 페이지 가서 더 해와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근데 오토 파일럿을 하면 이게 생략되니까 지가 알아서 쭉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매뉴얼로도 한번 해보시고 오토파일럿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품질 기반 실행을 해놨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이나 토큰이 중요한 게 아니고 품질이 중요하니까 무조건 토큰 아끼지 말고 최고의 모델을 가지고 작업하라.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통제된 소스 관리. 모든 소스는 사전 설정되고 추가 제거는 사용자 승인을 요한다. 그 다음에 이중 언어 프로토콜. 내부 처리는 영어, 외부 출력은 한국어.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원자성. 데이터 DB베이스는 반드시 얘가 스냅샷을 찍고 원자적으로 쓰고 실패 시 복원 순서 따라서 해놓도록.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쭉 작업을 하다 보면 아까 제가 클리어를 알려드렸죠. 클리어를 내가 매뉴얼로 할 수도 있지만 얘가 작업을 막 하다 보면 컨텍스트 토큰이 딱 끝나서 갑자기 얘가 멈춥니다. 그래서 얘가 강제적으로 컴팩을 하시든 클리어를 하시든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컴팩은 안 되고요. 클리어를 하게 되면 내가 작업이
쭉 되다가 멈춰서 클리어를 하면 앞에가 싹 사라집니다. 그랬을 때에 다시 시작을 해도 그것을 클리어한 거를 어느 쪽에다가 스냅샷으로 찍어놔서 클리어가 돼도 그것을 다시 불러서 이전 작업을 뭘 했는지를 완벽하게 기억해서 그 다음 작업을 하도록 하는 장치를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코드를 짤 때 이런 기술들을 다 넣어야 이게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기능들, 이러한 기술들이 안 들어가서 기술적으로도 제가 만든 것과 여러분이 만든 것의 안정성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워크플로우 독립성 세 개가 들어가 있죠. 이 세 개의 워크플로우가 서로 존재를 모르고 교차 읽기 쓰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완벽하게 단독적으로 벽을 쳐서 독자적으로 해야 나중에 작업이 꼬이지가 않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기술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디렉토리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열면 디렉토리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많은 디렉토리가 움직이면서 작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스템 전체 흐름도 얘가 작업을 하면 도대체 어떤 흐름도로 작업을 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네 개 오케스트라가 돼 있습니다. 전체 메스터 오케스트라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 스캐닝의 워크플로우가 세 개가 있죠. 그 세 개마다 그 세 개의 각각의 오케스트레이터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세 개의 전체를 관장하는 마스터 오케스트레이터가 있고 에이전트가 그렇게 지금 구성을 해놨고 오케스트레의 책임들이 뭐가 있느냐? 그다음에 추가 책임. 그다음에 SOT 검증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 소스 오브 트루스가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소스 오브 트루스 바인딩 규칙 이것도 제가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래야 안정적으로 작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코드를 짠다고 다 작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워크플로우 독립성 보장 어떻게 돼 있고 SOT 검증 규칙이 2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처음 시작하자 그러면 이 23개를 다 읽고 이 원칙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번 반복적으로 작동할 때마다 안정성이 계속 유지되도록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네, 그 다음에 나머지도 쭉 보시고 뭐 이건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네, 일반 환경 스캐닝에서 트리플 플로우 워크인데 얘가 지금 어떻게 세부적으로 작동되는지 어, 잠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환경 스캐닝해서 돌아가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이걸 한 번 설명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것을 똑같이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지만 이 구조처럼 이 아키텍처나 아까 유저 가이드처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품질은 완전히 달라진다. 여기에는 도메인 날리지, 전문가의 그 영역의 전문 지식이 투여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를 잘 알면 내가 나중에 얘를 파인 튜닝 할 때나 이럴 때 도움이 되고 또 하나는 이거를 봐야 도대체 얘가 깜깜이냐, 내가 어떻게 얘가 환경 스캐닝 해온 거, 혹은 얘가 전략을 짠 거, 이런 걸 내가 어떻게 믿냐, 얘가 조언을 해주는 거 어떻게 믿냐라고 했을 때 이 아키텍처나 철학을 이해하면 얘가 이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킨 대로 하기 때문에 내 알고리즘, 내 생각의 알고리즘대로 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최윤식 박사가 환경 스캐닝을 할 때의 최윤식 박사의 머리에서 도는 알고리즘을 여기다 그대로 구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믿는 거예요. 저보다 사실 더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가 작동하는 방식이 제가 시키는 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제가 이 결과를 믿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했던 내용을 전부 다 단계마다 수십 단계를 전부 다 데이터를 저장해놔서 검증 가능하게 폴더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믿는 거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최종 결과물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걸 사용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한번 하시기 위해서 제가 시간이 되지만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요런 설명은 매뉴얼 설명과 워크플로우 설명은 1년 동안 오늘 한 번만 제가 하는 겁니다. 한 번만. 다, 다음부터 제가 드리는 건 여러분 그냥 보시고 쭉 보시면 돼요. 굳이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도대체 박사님 이렇게 만드는 얘가 진짜 제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뭔가 그럴싸하게 얘가 보고서를 쓰는데 내가 이거를 밖에 가서 진짜 제가 믿고 써도 돼요? 라고 하는 여러분이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통합을 할 때 얘가 어떻게 하는 건지. 네. 리포트 머지를 할 때도 얘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제가 기술을 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위클리 메타 애널리시스는 얘가 어떻게 하는 건지. 네,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워크플로우 태스크의 계층 쭉 설명돼 있고요. 그다음에 신뢰도죠. 신뢰도는 얘가 어떻게 하는 건지. 신뢰도는 이게 Predict Signal Scanning Trust인데 이거는 알파폴드의 PLDDT라는 알파폴드가 자체 신뢰도 점검을 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알파포드 잘 알죠? 구글의 딥마인드사가 만들어서 풀림을 연구하는 그 AI인데 그 AI가 자기가 한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신뢰도 체크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걔네들이 쓰는 게 요 프레임워크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여기서 제가 영감을 받아서 그러면 우리도 그런 걸 만들어라 해서 얘가 만든 게 PSST, 예, 신호별 신뢰도 채점 체계고 그 체계는 6개 차원으로 분해를 했고 100점까지 산출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위 3개 워크플로우에 동일하게 작용되도록 만들었고요. 요 6개 차원은 요렇게 돼 있고요. 첫 번째 소스 reliability 여기에 가중치 2점을 주고요. 얘가 해온 소스의 출처에 대해서 점수를 주고 출처 중에서도 학술 출처가 점수를 가장 높게 해놨고, 그 다음에 특허 출처고, 블로그 출처고, SNS를 가장 낮게 해놨죠. 근데 SNS가 가장 많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의 신뢰도 프레임워크를 안 만들어 놓으면 이게 가져와서 엉망이 돼 버립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진짜 신호는 점수를 낮게 받아서 탈락이 돼 버리고, 쓸데없는 거는 점수가 높아져서 올라오고, 그러면 환경 스캔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이 가능하죠.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 목적에 따라서 나는 특허 쪽에다가 좀 높이고 싶다. 그러면 높이면 돼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얘한테, AI한테 여기서 야, 나는 특허 쪽에 이 PSSR 실러드 프레임워크를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내가 여기다가 지금 6개 차원으로 돼 있는데 나는 내 영역 금융과 관련해서 하나를 더 넣고 싶다.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혹은 여기서 소스 릴라이비티 나는 특허 부분을 좀 더 점수를 더 높이고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파인 튜닝 됩니다. 그랬을 때 파인 튜닝을 할 때 그냥 여러분이 야 PSS 신뢰도 프레임워크를 바꿔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매뉴얼을 이걸 드렸죠. 자, 이겁니다. 워크플로우 아키텍처 요 파일 안에 7장에 보면 요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이것에 6개 차례에서 SR 영역에서 소스의 신뢰에 대해서 특허를 80으로 해놨는데 이거를 90으로 바꿔라. 요렇게 프롬프트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정확하게 이 부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딱 고치는 거죠. 안 그러면은 프레임워크의 신뢰도를 높여라. 그러면 얘가 다 바꿔버려요. 그러면 다 꼬이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문서, 유저 가이드하고 요걸 제가 만든 이유가 요걸 보고 나중에 여러분이 파인 튜닝을 할 때 얘한테 어떤 부분을 고쳐라고 얘기할 때 이 문서를 열어서 이 문서에서 내가 고치고 싶은 거 혹은 내가 추가하고 싶은 부분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거를 얘한테 알려주고 너라고 하면 얘가 정확하게 핀포인트대로 할로시네이션을 가장 적게 해서 고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문서는 여러분이 나중에 이걸 디벨롭 할 때도 커스터마이징 할 때도 사용하는 프롬프트로 하라고 제가 이 두 가지 문서에 대해서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를 설명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복합 점수 계산이 있죠? 요거를 여러분이 고치라고 해도 돼요. 요걸 보여주고 7-3에 복합 점수 계산 이렇게 되는데 요걸 고쳐라. 뭐 이게 이제 프롬프트입니다. 그다음에 보시고 에이전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전트 체계가 되어 있고요. 에이전트가 어떤 에이전트들이 지금 하는지 어, 네. 에이전트가 전체적으로 요 숫자가 있네요. 하나, 둘, 셋. 네. 30, 40. 네. 한 50개 넘는 에이전트가 지금 환경 스캐닝에서 돕니다. 네. 그다음에 FSS, FUM 분류 체계 있고요. 지평 있고요. 티핑 포인트 감지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4단계 경보 체계죠? 여러분이 경보 체계를 지금 4개로 나눴는데 이걸 5개, 10개로 더 분류해라 해도 돼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워크플로우 아키텍처 요 문서에 9-4에 4단계 경보 체계가 있는데 이 경보 체계가 4개로 돼 있는데 10개로 바꿔라. 이게 프롬프트입니다.
그러면 얘가 10개로 바꾸겠죠. 그래서 이 문서에 있는 항목들을 가지고 설명해 주면 된다. 그다음에 자기 개선 엔진도 넣어놨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스텝 3-6에서 진행돼서 워크플로우 품질 매트릭스를 얘가 할 때마다 그래서 이 워크플로우는 자기 개선 엔진을 제가 넣어놔가지고요. 환경 스캔을 여러분이 할 때마다 얘가 그거를 리뷰를 해서 성찰을 해서 매개 변수를 매일 조정합니다. 그래서 얘가 쓰면 쓸수록 이 워크플로우는 개선이 돼요. 이것도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정해진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얘가 개선하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예를 들면 또 어떤 걸 제가 넣어놨냐면 마라톤 모드에 들어가면 어, 자, 마라톤 모드에 들어가면 네이버 뉴스고 여러분도 보면 여기 네이버 뉴스 섹션 있죠? 여기서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도 이걸 넣고 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치는 필요 없으니까 정치는 빼. 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럼 얘가 스캐닝 할 때 뺍니다. 그다음에 예, 네, 마라톤 모드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음, 자, 제가 유저 가이드를 보면요. 얘가 지금 그 이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일반 환경 스캐닝이나 이런 데는 뭘 넣어놨냐면 얘가 최초, 그러니까 얘가 스캐닝 하는 게 지금 사이트가 정해져 있는데, 세상에는 인터넷 사이트가 많잖아요. 그래서 전반부는 원래 정해놓은, 사이트에서 매번 반복적으로 스캐닝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부는 네가 임무로, 무작위로 탐색을 해 그랬어요. 좋은 사이트를. 그럼 얘가 그 시간에는 무작위로, 몬테카를로스 기법에서 무작위로 탐색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좋은 사이트를 찾아내요. 앞으로 계속 환경 스캐닝을 하는. 그 기능도 넣어놨어요. 그러면 그게 또 자기 개선을 만들어요. 그러면 다음번 할 때는 그거를 반영해서 환경 스캐닝을 하겠죠. 그래서 시간이 환경 스캐닝을 하면 할수록 거듭할수록 어떻게 돼요? 환경 스캐닝의 범위가 넓어지고 정교해지니까 분석도 정교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환경 스캐닝의 시간이 점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제가 만들고 싶은 최종적인 것은 이 환경 스캐닝 사이트 이 시스템만 컴퓨터 하나가 자원을 차지해서 24시간 계속 도는 거예요. 예. 전 세계에 있는 사이트를 다 뒤져가지고.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걸 가져오는 거죠. 이 정도 돼야 프로페셔널하죠. 이거는 사실 기업급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요것도, 요게 이제 제가 환경 스캔을 만드는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지금은 환경 스캐닝 15분 하고 그거 분석 30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전체 워크플로우 해도 서너 시간이면 끝나는데 결국은 그렇게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환경 스캐닝만 24시간 돌아야 되고 24시간 돌아서 얘가 계속 보고서를 만들면 그걸 가져다가 퓨처 스위를 계속 24시간 동안 계속 돌리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나오는 인사이트를 뽑아서 크로스 임팩트를 계속 하루 종일 돌리는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거대한 연구소 기업의 연구소를 다 대체하는 수준의 시스템이라는 것은 환경 스캐닝 컴퓨터 한 대, 퓨처스 휠 컴퓨터 한 대, 그다음에 시나리오 짜는 컴퓨터 한 대, 그걸 가지고 다시 모니터링하는 컴퓨터 한 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컴퓨터가 쫙 돌면서 계속해서 24시간 도는 겁니다. 진짜 사람이 24시간 일하는 것처럼. 사람으로 하면 3교대로 일을 하겠죠. 예, 그런 게 이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게 이제 제가 하는 목표다.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런 자기 개선 그런 기능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모든 제가 만든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유저 매뉴얼하고 워크플로우 아키텍처 요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반드시 유저 매뉴얼, 워크플로우 아키텍처 요 두 가지 파일은 반드시 한 번 좀 쭉 훑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수정하실 때는 제가 드린 걸 수정하실 때는 그냥 하지 마시고 이것을 보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요 부분을 고쳐줘. 그러면 요 내용을 하고 얘기를 해야 얘가 유저 가이드하고 워크플로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부분을 핀포인트로 딱 해서 고칩니다. 그래야 다른 코드 베이스가 뭉개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파인 튜닝 할 때나 업데이트 할 때도 이 두 가지 문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안 보셔도 되고요. 다른 코드는 안 보셔도 되고 이 두 가지 문서는 꼭 한 번쯤 훑어보시고 사용하셔라 라는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이 코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 주시죠. 아, 박사님. 네, 네, 지금 파인 튜닝이나 업데이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도메인 지식에서 나온 전체 플로우가 완성되는 거에 어떤 초창기 같은 네, 경우에 박사님께서는 그러면 이 클라우드 이 커서의 그 프롬프트 창에 마치 네. 그 챗 GPT의 그 챗봇 프롬프트 작성하듯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초창기는 이제 일괄적으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넣고, 그 다음에 파인 튜닝을 해 나가시면서 이렇게 완성하신 건가요? 음, 종합입니다. 아, 네. 자, 예를 들면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뭐 이것도 제가 다 가르쳐 드릴 건데 네. 천천히 지금 제가 이걸 나눠서 매주 나눠서 가르쳐 드리는 건 여러분이 막 포화 상태가 오니까 이제 그런 거지만 아, 다 제 노하우를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천천히 1년 안에. 자, 제가 하나 그 예를 들면 네. 자, 요 페이지인데 오늘 제가 이거는 요 페이지 여러분 드렸죠. 어, 제가 요게 지금 요것도 나중에 가르쳐 드릴 거예요. 요게 지금 제가 가르치는 바이브 코딩의 최고 단계 자이언 코딩 6단계 AI 파이브 코딩인데요. 거기에 제가 이렇게 보시면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만드는지 네. 이 프롬프트를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 음,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이걸 가져와서 최초의 워크플로우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만드는지, 만들 때마다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검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그리고 두 개 이상 워크플로우 분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제가 몇 개월 동안 프롬프트 예하고 작업을 하면서 최적의 프롬프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만들 때 원하는 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도 또 요 차이입니다. 요것도 제가 다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그러면 이 프롬프트를 넣으면 여러분이 하시는 것보다 똑같은 순서로 해도 훨씬 안정화되게 얘가 작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치거나 아니면 하다가 얘가 지금 여기서 명령만 내리는 게 아니고 클로드 창에서요. 다시요. 자, 여기서 이렇게 클로드로 하면 여기 이제 클로드 창이 있죠.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예. 이렇게 이것을 명령만 내리는 게 아니고 얘가 챗GPT처럼 야, 뭐 검색해 와라고 하면 얘가 검색을 해오고요. 챗GPT 쓰듯이. 그럼 내용을 가지고 읽어보고 대화를 할 수도 있어요. 서로. 네, 티키타카를. 그리고 나서 그 대화에서 최종적으로 나온 걸 가지고 야, 그거 좋아. 그러면은 예를 들면 내가 환경 스캐닝 잘 모른다. 그럼 네가 환경 스캐닝을 조사해 봐. 그럼 얘가 환경 스캐닝 쭉 조사해 오잖아요. 그럼 내가 여러분이 읽고 대화를 해요. 저건 뭐야? 저건 뭐야? 이건 어떻게 하면 좋아? 내 워크 플랜은 어떻게 적용하면 좋아? 이렇게 막 대화를 해요. 그럼 얘가 막 대화를 하고 주고받거든요. 요 창에서 똑같이. 그러다가 오, 좋네. 그 부분이 내가 필요했던 부분이야. 그래. 네가 너하고 얘기해 보니까 네가 찾아온 그 A라는 기능이 내 워크 플랜 지금은 없어. 그러면 그 A라는 기능을 다시 넣고 싶어. 그것을 어떻게 넣을 수 있을지 네가 정리해 줘. 그럼 얘가 쭉 정리해 줍니다. 그럼 그 리뷰를 하고 오케이. 그러면 그거를 업데이트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막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예. 그래서 AI 쓰는 모든 기능을 어차피 클로드가 똑같이 클로드처럼 움직이니까 단순하게 코드만 짜는 게 아니라 대화도 할 수가 있고 모르는 건 배울 수도 있고 얘가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런 작업을 하면서 만들어진 거를 얘가 코드로 반영하라라고 할 때만 코드를 고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참, 주시죠. 그래서 ID 창에서 CLI를 가지고 클로드를 하더라도 얘가 코드만 짜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검색해 와 혹은 여기서 챗GPT 쓰듯이 클로드 쓰 그냥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얘한테는 그 내용을 코드에 반영하라. 코드를 짜라 라는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절대로 코드를 손을 안 댑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거 평가한다는 게 그 결국 최종 결과물을 보고 제가 이게 만족하냐 아니냐가를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가 그 머릿속에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얘한테 명령을 내려야 되겠죠. 이런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순서를 이렇게 하라. 기능을 이런 걸 넣어라. 이 스킬은 이 작업을 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결과가 나오도록 작업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들을 얘한테 명령을 내리면
거기에 맞춰서 얘가 전부 다 코드를 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품질에 대한 1차 가장 중요한 80%가 거기서 해결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했을 때 얘가 구현해 나온 최종 결과물들, 그 결과물이 마지막 보고서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이제 여기에 들어가면 네, 이 안에 전부 다 얘가 했던 어, 이 그 여기 로 이렇게 돼 있죠? 리포트도 있지만 스캐너를 하면 얘가 스캔을 했을 때 여기 눌러보면 얘가 스캐닝 코드도 있고요. 그 코드를 볼 줄 아시는 분 여기서 아 얘가 진짜 코드를 잘 짰구나 이런 식으로 잘 스캐닝을 하는구나. 여기 보면 몰라도 코드를 몰라도 여기 보시잖아요. 예, 프라이머리 카테고리 스팁스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예, 근데 여기 보면 STEP 오 여기서 제가 하나 발견했네요. P가 하나 빠졌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그냥 내가 네, P를 하나 더 넣어도 되겠죠. 카피를 해서 여기서 그냥 넣으면 예, 끝납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내가 이 결과물을 확인할 수도 있고 코드도 실제로 확인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네. 여기서 보면 예, 요런 거 있죠? 얘가 했을 때 작업들이 있거든요. 네. 요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고 확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최종 보고서를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건 이것까지는 안 보고 최종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리포트에 들어가면 데일리에 요게 데일리 보고서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보고서 내용들을 보고, 네. 이런 보고서 내용들을 보고, 이 결과를 읽으면서, 아, 적당히 잘 됐다. 이건 제가 이제 안정화 시켜놓기 때문에 결과가 잘 나온 거고요. 그랬을 때에, 이걸 보고, 야, 지금 뭐, 여기에서 5번에 영향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어떤 항목이 빠졌다면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을 읽어보고, 야, 이건 너무 요약을 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혹은 어떤 내용을 추출할 때, 쓸데없는 걸 추출했다. 더 정확한 걸 추출하라. 뭐 이렇게 결과를 보고 거꾸로 설명을 해줄 수도 있죠. 그럼 얘가 또 고치죠. 그래서 그렇게 티키타카를 하면서 안정화를 높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주시죠. 네. 마이크 켜주시고요. 질문하실 때. 자, 없으십니까? 네. 뭐 지금 뭐 안 떠오르시면 뭐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되니까. 네. 반복적으로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 잠깐 10분간 쉬었다가 네. 이제 11시간 쉬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오늘 환경 스캐닝을 해보고 리포트를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코드를 고치지 않은 상황에서 얘를 어떻게 내 도메인과 관련해서 스페셜하게 쓸 수 있는지 그것도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연을 우리가 오늘 마지막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 쉬었다가 11시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 예, 자, 지금은, 어, 네. 이제 실제로 시연하고 사용하는 방법, 뭐, 요 부분들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시행하는 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레귤러하게 그냥 매일 환경 스캐닝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제 시작하는 환경 스캐닝하는 방법도 두 가지. 오토파일럿 모드 혹은 전자동으로 하는 모드가 있고 또 하나는 각 단계마다 뭐 리뷰를 해서 진행되는 휴먼 인더 루프가 진행되는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건 이제 제너럴한 환경 스캐닝이고 두 번째 환경 스캐닝은 굳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역에 맞게 파인 튜닝 커스터마이징을 혹은 업데이트를 안 해도 현재 이 상태에서 이 코드 베이스에서 특별하게 여러분이 알고 싶은 스페셜한 이슈 또 주제와 관련해서만 환경 스캐닝을 얘가 알아서 집중적으로 해오도록 하는 모드. 네, 그럼 뭐 사실 모드라기보다는 그냥 프롬프트를 치면 됩니다. 그 두 가지를 오늘 시연해드리고 오늘 전체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도 직접 같이 해보면서 코드를 드렸으니까 해보겠습니다. 자,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셨으면 준비되셨는지 설명 얘기를 해주세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자, 클로드 켜셨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간단합니다. 오늘자 제가 일부러 오늘 하려고 오늘자 환경 스캔을 안 했거든요. 이거 얘가 환경 스캔을 한 번 했기 때문에 같은 날 두 번 하면 빨리 끝납니다. 왜냐면 그냥 리뷰해 놓은 거 해놓은 걸 가지고 추가로 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일부러 오늘자 환경 스캔은 제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려고 안 했거든요. 이렇게 합니다. 오늘자 환경 스캐닝을 시작하자. 네, 이러면 됩니다. 혹은 그냥 환경 스캐닝을 시작하자. 뭐 여러 가지입니다. 자, 그럼 누르시면 자, 얘가 시작을 합니다. 자, 시간이 걸리니까 시작을 시켜 놓으시면 됩니다. 자, 시작들 하셨습니까? 그러면 얘가 이렇게 SOT를 읽고 그리고 워크플로우를 얘가 다 불러옵니다. 네, 이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랑 비슷하게 되고 있으면은 진행되고 있다고 한번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되고 계시죠? 자, 그러면 뭐 이제 이거는 얘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놔두고요. 자, 제가 그 얘가 만든 이제 보고서를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서가 뭐가 있는지 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코드베이스 이 왼쪽에서 이 보고서는 env 스캐닝이라는 폴더가 있죠? 네, 여기에서 보고서가 저장됩니다. 그럼 이걸 클릭을 하시고 그러면 쭉 가면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인티그레이티드가 있습니다. 요 인티그레이티드가 있고 이거는 나중에 뒤에 설명하겠지만 통합하는 보고서는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티그레이티드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세 개의 세부적인 워크플로우가 있죠. 워크플로우 1, 워크플로우 2, 워크플로우 3. 워크플로우 1은 제너럴, 워크플로우 2는 아카이브, 워크플로우 3는 네이버. 나중에 여러분들이 워크플로우 4를 만들어서 구글 뉴스를 만들어서 넣어도 됩니다. 그럼 워크플로우 4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각의 이 세부 워크플로우에 각각의 보고서가 따로 만들어지게 했고, 요 세 개의 워크플로우의 보고서가 만들어진 다음에 최종적으로 통합된 보고서는 여기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인티그레이티드. 자, 그래서 워크플로우 1을 눌러보시면 여기에도 역시 쭉 파일들이 있고 다 모르셔도 되고요. 여기 리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리포트를 누르시면 아카이브하고 데일리 두 개가 있는데 그냥 아카이브 놔두세요. 데일리. 여기 데일리를 누르십시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아마 이 파일들이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2월 6일. 네. 오늘은 7일이죠. 어제까지 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에서 발전시키기 때문에 최신으로 조금 더 완성도 높은 건 2월 6일입니다. 2월 6일짜리를 눌러보십시오. 네. 여셨습니까? 네. 클로드가 오른쪽에 작업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제가 환경 보고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뭘 보셔야 되고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했지만 워크플로우 1 제너럴한 일반적인 거기에서의 워크플로우 세부 워크플로우 여기 보면 우리 지금 워크플로우 1 제너럴 인바이러먼털 스캐닝이 지금 돌고 있죠. 요 작업하는 겁니다. 얘가 끝나면 보고서를 이걸 만들어요. 하나를. 그리고 워크플로우 2로 가고 2는 또 따로 만들고.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여기 이렇게 분류 신호수가 나오죠. 58개를 분류했고 원시 최종적으로 수입한 건 84개인데 26개가 중복이 돼서 제거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58개를 했다. 그 다음에 스캐닝 소스는 18개. 18개의 활성화된 소스를 했고 지금 현재 792개의 신호가 누적됐다. 요거는 지금 앞에서부터 쭉 했으니까 6일 동안 한 게 792개가 누적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번은 경영진 요약, 이그제큐티브 썸머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오늘의 핵심 발견 탑 3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지만 이게 이제 요런 내용들이 퀄리티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발견에서는 뉴 스타트, 핵무기 조약 만료, 미국과 러시아 핵 군비 통제 없는 시대 개막, 정치 안보 영역이고 중요도, 신뢰도 나오고요. 핵심 내용, 전략적 시사점 뭐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이런 걸 읽어가면서 이제 여러분이 세상 변화를 이해하는 겁니다. 두 번째 탑 신호는 트럼프 행정부가
프로젝트 볼트를 했다. 그럼 120억 불 규모의 핵심 광물 전략 비축 개시를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딥시크 V4 모델 출시가 임박했고 중국 오픈소스 AI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30%를 돌파했다. 요 세 가지가 오늘의 핵심 발견으로 얘가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네이버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이게 다 묻혀버립니다. 이 중요한 신호들이. 네, 그래서 따로 별도로 했고요. 그다음에 우선순위 상위 신호를 전체 58개 중에서 15개를 추렸고 이 58개는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각각. 근데 보고서에서는 우선 상위 순위 15개만 추려서 보고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요 보면 정치, 기술, 경제, 환경 이렇게 해서 요 퍼센테이지대로 지금 15개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일 폴스 리런 스캔 핵심의 특징은 5가지 메가 트렌드로 요약된다. 그래서 핵 군비 통제 체제의 붕괴, 핵심 광물 전략 경쟁의 제도화, AI 패권 경쟁 오픈소스 전환, 양극적 컴퓨팅의 산업 원년, 중앙은행의 정책 전환의 분기점. 요런 게 이제 핵심 메가 트렌드 현재 눈여겨봐야 될 뭐 그 음. 안에 있고요. 그다음에 탐지 신호는 이렇게 돼 있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우선순위가 1에서부터 시작해서 아까는 탑3고 쭉 나오죠. 우선순위가 에 대해서 15개. 그죠? 15개 얘기했죠. 이 15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지금 쭉 했습니다. 분류, 출처, 종합적 신뢰도, 핵심 사실, 정량 지표, 영향도, 상세 설명, 추론, 이해관계자, 모니터링 지표. 그래서 요 카테고리도 또 제가 다 이렇게 보고서를 쓰라고 카테고리로 하고 얘가 여기에 맞춰서 출처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출처를 눌러서 출처가 정확하게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에 대해서도 무엇을 여기다 넣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이건 사실이죠. 팩트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팩트만 추린 거고요. 정량 지표, 스코어를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다 워크플로우 짤 때 그렇게 짜도록 코드를 이렇게 짜도록 해야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의 지금 영향도가 어떻게 되느냐? 5점 만점에 3.7 정도의 요 사건은 영향도다. 네. 그 다음에 미국 기후 정책의 이중성을 하고 이것이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 미치는 불확실성이 지금 있고 그것의 영향도는 요 정도 된다. 그다음에 상세 설명은 보시면 되고요. 추론. 그래서 이거는 이 사건에 의해서 어떤 향후에 상각이 될 것이냐 추론을 간단히 하라고 해서 연방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주정부 민간 기업이 기후 행동을 주도하는 하향 상향 이중 구조가 강화될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간단한 예측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해관계자는 어디가 돼 있고 모니터링 지표는 뭔지 이런 식으로 요 항목들을 따로 만들어서 해야 얘가 이대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전문가 수준의 항목들을 제가 해서 15개를 만들었다. 그래서 요걸 보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 신호 업데이트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강화. 얘가 이제 매일 하잖아요. 그러면 매일 하면 매일 얘가 그냥 팩트 사실만 가지고 새로운 것만 뽑아오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누적된 데이터에 의해서 이게 누적이 쭉 되죠. 누적된 데이터에 의해서 기존 신호가 강화 추세에 있는 건 뭐냐? 그래서 요거 AI 거버넌스 글로벌 전화 이거는 강화 추세에 있다. 유지 추세에 있다. 주요 근거는 뭐다? 이런 거죠. 그래서 기존 신호에서 강화 추세에 있는 신호를 따로 뽑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났더니 처음에는 세졌다가 지금 약화되는 추세는 뭐냐? 약화 추세를 따로 뽑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패턴하고 연결고리를 뽑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앞에서 했던 신호들이나 과거에 했던 것들 중에서 이걸 가지고 신호 간의 교차 영향을 해서 패턴을 뽑고 연결고리를 뽑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걸 뽑고요. 이게 이런 게 이제 전문적입니다. 여러분 뭐 이거는 제가 이제 미래 연구를 해야 되니까 추가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거고 여러분이 여기는 모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모르셔도 되고 알면 더 도움이 되고요. 공부를 한다면 이런 걸 뽑아놔야 나중에 이걸 가지고 퓨처스를 돌리거나 다음 작업을 할 때 요렇게 데이터를 처리해 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번 시스템에서 이 자료를 가져올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 가져오고 추가 검색을 하고 해서 계속 쓸 건데 그때에 다음 오토메이션 시스템이 쓸 수 있도록 얘가 이걸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 자료를 가져와 작업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읽어볼 만하죠. 떠오르는 테마가 뭐냐? 탈중국 공급망 구조화, 양자 보안 긴급성이 지금 급등하고 있다. 뭐 이런 거 인사이트죠. 그다음에 다자체계 약화의 동시다발화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연방과 시장의 괴리 패턴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미국 연방과 미국의 시장과 괴리가 뭐 이런 것들은 읽어보면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래학자나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될 만한 것들을 얘가 지금 작업을 다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도록 제가 다 코드를 짜놓은 거니까. 전략적 시사점이 있습니다. 즉시 필요, 중기 모니터링, 모니터링 강화. 이거는 뭐 참조로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시나리오를 나중에 따로 쓸 거지만 여기서는 간단한 정도로만 시나리오를 훑어보는 겁니다. 오늘 한 것 중에 양자 쇼크, 광물 냉전, AI 철의 장막, 핵 비확산 도미노.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발생한 이거 안 보더라도 요 키워드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상식을 높여주는 겁니다. 아, 지금 양자 쇼크가 드디어 일어나기 시작했구나. 아, 광물 냉전의 시대로 지금 들어가는구나. AI 철의 장막이 지금 만들어지기 시작하는구나. 비핵확산 도미노가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건 발생하는 좀 낮다 아직은.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키워드를 컨셉을 여러분이 계속 매일 보면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전문가급의 식견이 생긴다라는 거죠. 네. 물론 과거에는 이거를 제가 앞에 했던 모든 걸 다 매뉴얼로 해서 제가 거꾸로 전문가가 인사이트를 도출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런 정도의 정보를 돈 주고 사야 되죠. 근데 이런 정도의 정보는 여러분들 이제는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얘가 매일 만들어 줄 거니까요. 자, 신뢰도 분석 쭉 나오고 네. 소스별 수집 통계. 도대체 어느 소스에서 가져왔느냐? 여기 통계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보면 나사에서 가져오고, 그다음에 와이어드에서도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카본 브리프, 해커 뉴스, WF, UN 뉴스, IE 스펙트럼, 네이처 뉴스, 구글 페이선트, WHO, MIT, 테크크런치, US 페더럴 레지스터. 그렇죠. 소스들. 그러니까 지금 가져오는 소스들이 굉장히 권위 있는 데잖아요. 네. 물론 이 소스들을 더 추가할 수도 여러분 있다. 나중에.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참조 소스의 URL도 다 나와 있습니다. 얘가 도대체 어디서 갖고 왔는지. 그래서 이게 어 워크플로우 1 지금 얘가 지금 하고 있는 제너럴 인바이러먼트 스캐닝 워크플로우 1이 끝나면 요런 스타일의 보고서가 계속 쌓인다.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365일 여러분들이 매일 이걸 받아본다. 아마 여러분 이런 정도만 이 환경 스캐닝에서 3개의 보고서와 통합 보고서 3개 그리고 위클리 나중에 보고서 하나 보고서들 4개 한 달에 그리고 먼슬리 보고서 하나 뭐 그리고 쿼터리 보고서 하나 애뉴얼 보고서 하나를 이걸 통째로 여러분들이 보고서로만 본다 하면 여러분 수십만 원 줘야 됩니다. 구독료를. 예, 이거를 이제 드디어 여러분은 요 정도의 수준은 여러분들이 요 시스템을 장착함으로써 무료로 여러분들이 받아보게 되는 거죠. 요 정도는 거의 전문가급 기업에서 CEO한테 올라가는 보고서급입니다. 예. 실감이 안 나시죠? 이거 너무 쉽게 딸깍 해가지고 나오니까. 예. 근데 그런 정도의 퀄리티가 이제는 AI를 통해서 받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워크플로우 1이고요. 워크플로우 2는 얘가 이제 2로 곧 넘어가겠죠. 여기도 역시 들어가면 리포트가 있습니다. 이 리포트를 누르면 여기에 역시 데일리가 있죠. 데일리를 누르면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에 6일, 2월 6일 있죠. 6일을 누르면 이게 워크플로우 2. 이거는 아카이브 학술 심층 스캐닝 보고서입니다. 자, 이 아카이브는 뭐냐면 자, 제가 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늘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입니다. 네. 자, 요게 유명한 코넬 유니버시티에서 만든, 코넬에서 만든 거죠. archive.org라는 사이트예요. 예, 요 사이트는 뭐냐면, 알카이브라는 것은, 수많은 학자들이, 여기 보죠. 피직스, 매스매틱스, 컴퓨터 사이언스, 예, 바이올로지, 파이낸스, 스태틱스, 이코노미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내 파이낸스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파인 튜닝 할 수 있어요. 아카이브 사이트를 스캐닝하는 게 워크플로우 2인데 여기서 나는 파이낸스 쪽만 집중적으로 해라.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역에 따라서. 예, 그렇게 파인 튜닝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 모든 영역에서 이 사이트는 뭐냐면 아직 이제 논문을 학자들이 쓰면 첫 번째가 피어 투 피어를 합니다. 동료 교수들 간에 리뷰를 해서 신뢰성을 인정받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학회지에 올립니다. 네이처에 올리든 뭘 하든 그 단계가 있는데 그 피어 투 피어를 나 이 정식 학술지 논문을 올리기 전에 오늘 내가 썼다 그러면 거기 올라가기 전에 이 아카이브에 가장 먼저 올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신의
아직 그 단계를 거치지 않은 최신의 정보가 하루에도 수백 개씩 올라오는 그 논문이 올라오는 게 이 아카이브입니다. 당연히 AI나 뭐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쏟아져 나오는 거고요. 예를 들면은 트랜스포머나 뭐 구글이 만든 뭐 이런 것들, 음. 오픈 AI의 새로운 기술, 뭐 AI의 LLM의 어떤 뭔가 그 기술을 새로 업데이트했다. 이게 전화할까? 다 여기 올라와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아, 아, 예. 자, 여기 올라오는데 이 사이트를 계속 리뷰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가장 최신의 논문 여기 올라오죠. 네. 그러면 이 논문이 단순히 AI만 아니라 아까 보였듯이 모든 대부분의 중요 영역에서 올라오니까 내가 내 분야에서 최신 연구 자료가 뭐가 올라오는지 여기는 신문보다 더 빨리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트를 계속 여러분이 모니터링하면 다른 신문에 뭐 네이버나 뭐 우리나라 신문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이 변화를 포착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모니터링할 사이트입니다. 자, 이 사이트를 매일 스캐닝하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트는 단점이 뭐냐면 피어 투 피어 투 피어 동료 간의 리뷰나 그 다음에 그걸 거쳐서 영향력 있는 학술지에서 전부 검토를 마치고 게재되기 전에 오기 때문에 논문이 따끈따끈한 것은 장점이지만 피어 투 피어나 학술지에 정시로 등재되기 전에 그 필터링을 거쳐 통과를 못하는 레벨의 논문도 올라오는 게 단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쩌든지 간에 연구의 동향이라든지 새로운 기술의 발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캐치업하는 거니까 환경 스캐닝은 그런 부분이니까 충분히 알카이브라는 논문에서 긁어 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요 사이트를 하나의 환경 스캐닝, 매일 스캐닝하는 쪽으로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고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거는 제너럴하게 가져오라고 한 거고 여러분 여기서 조금 파인 튜닝을 한다면 나는 금융 쪽을 더 많이 가져와라 혹은 금융만 또 따로 하는 워크플로우를 또 안에다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잠시 우리가 설명하는 동안 여기 지금 멈췄죠? 클로드가 지금 네 워크플로우 1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라톤 모드 전자동화를 안 하면 여기 이렇게 승인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에 보고서 위치가 있죠. 네, 그러면 얘가 보고서에 지금 보고서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가 다시 돌아가서 제너럴 1에 가서 인바이러먼트 스캐닝에서 데일리에서 보고서 여기 썼죠. 네, 이걸 쓴 겁니다. 그러면 리뷰를 하라는 겁니다. 자, 리뷰를 이렇게 쭉 여러분 했어요. 그러면 오케이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러면 여기다가 어프로브 승인한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 그러면 얘가 이제 워크 2로 간 거고 여러분이 읽어보고 워크 2를 가기 전에 야 내가 보기에는 요 부분이 너무 겹치는 것 같아. 뭐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아. 다시 작업해. 그러면 여기서 어프로브를 안 하고 다시 해라. 다시 하는데 이번에는 예를 들면은 AI 코딩 전쟁 개막 요 부분과 뭐 휴머노이드 요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다시 해와. 그러면 얘가 그 부분을 더 다시 해서 오겠죠. 이런 식으로 워크플로우 1을 반복적으로 수행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종 보고서를 만들고. 왜냐면 그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2, 3를 하면 그거를 최종 보고서 다 머지를 하잖아요. 머지를 할 때 내가 그런 반복적으로 재수행을 시키고서 필터링을 된 걸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반복 수행을. 근데 저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하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그리고 뭐 오늘 안 잡아도 내일 잡을 수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쭉 훑어보는 기능의 어떤 작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참고로 네, 전자동화 모드, 오토파일럿 모드로 해서 그냥 네가 알아서 전부 다 승인하고 끝을 내라. 나는 그 보고서만 보겠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얘가 해오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요. 다 걸립니다. 네, 이게 핵심으로 여기도 보면 오늘도 62개를 찾았고 여기서 핵심만 뽑은 게 15개인데 이 15개씩만 매일 뽑아도 예, 열흘이면 150개, 한 달이면 4, 500개, 1년이면 6,000개의 신호를 뽑는 겁니다. 예, 넘쳐납니다. 이 정도면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이 앉아서 그냥 여러분 방 안에 앉아서 전 세계 돌아가는 거를요. 천리안을 내다보듯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환경 스캐닝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매일에서 매일 리포트를 받으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냥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보는 굉장히 강력한 기술입니다.
예, 그래서 고환경 스캐닝 하기 때문에 굳이 어, 보고서를 다시 뭘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서 어프로브 해도 되고 그냥 승인한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해보십시오. 승인한다. 그러면 이제 원을 승인했으니까 2를 가라라고 하세요. 얘가 이제 승인을 됐고 워크플로우 2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 승인했고 2로 가서 보고서를 살펴보죠. 자, 2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알카이브에서 사이트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2를 와서 2에서 보면 아카이브 했고요. 여기서 네, 스캔 기간을 이렇게 했네요. 얘는 하루치를 안 하고 14일치를 했고 여기서 42개를 뽑았고 23개가 중복됐어. 죠 여기 14일을 해도 얘가 하루치를 할 수도 있고 14일치를 할 수도 있고 여기는 14일치로 지금 제가 세팅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상관없는 게 중복된 건 얘가 제거합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네, 그리고 스캔 카테고리를 요런 카테고리를 썼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핵심 발견 3개, 크로스 인바디먼트 제너럴리제이션을 위한 VLA 모델.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왔고, 그 다음에 AI 의사결정 동기화라는 시스템 금융 리스크에 대해서 지금 나왔다. 이건 금융과 연관됐죠. 네, 그래서 나와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연구가 나왔네 하고 이제는 그 논문을 가지고 캐치업해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양자 컴퓨팅에서 병목 해소 기술이 나왔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양자 컴퓨터가 언제 도래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병목 기술이 있는데 그 병목 기술이 해소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런 것들은 뉴스에 안 나와요. 논문에 나오죠. 그러면 이 논문을 스캐닝하면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병목 기술 해소의 기술이 나왔다. 그게 상용은 안 되지만 기술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내가 속도를 가늠할 수 있죠. 네, 그렇게 이제 환경 스캔을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학술 요약의 트렌드. 지금 에이전틱 AI의 급성장입니다. 예, 벌써 여기 나오죠.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게 지금 에이전틱 AI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지금 미국 주식시장 뭐 지금 한국 주식시장 전체에서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그 단초를 제공한 게 우리가 쓰는 클로우드 코드의 코어웍이거든요. 그게 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기업이 다 망했다 해서 소프트웨어 기업 주가가 막 붕괴되기 시작하고 그게 다시 뭐 금, 은의 가격 하락과 비트코인 하락과 겹치면서 막 시너지 이러면서 알고리즘 투자가 막 그 매도가 나오고 거기에 개인들이 막 패닉으로 하고 매도하고 그래서 막 계속 지금 무너져 내리는 거죠. 거기에 그 트리거 역할을 했던 게 클로드 코드의 코웍인데 그게 에이전틱 기술입니다. 이게 지금 급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지금 요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금융투자형에서 요 신호를 봤다라는 것은 야 이게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니고 지금 AI계와 관련해서 AI 버블이 꺼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무엇인가의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근데 그게 에이전틱 AI의 부분에 있어서 일어나는 거고 뭐 이런 어떤 여러분이 추론을 할 수 있는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게 환경 스캐닝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 신호들을 포착하는 거.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거 만드는 것도 에이전틱 AI 기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코어뿐만 아니라 저는 이미 이걸 쓰면서 뭐 몇 달 전부터 그걸 이미 예감했고요. 네. 코어는 이미 뭐 거기에 일부에 불과하고요. 여러분들 이걸 지금 써보면 아시겠지만 원하는 모든 거 다 자동화시킬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필요가 없어요. ERP 여러분이 짤 수 있습니다. 전부 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파급을 저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느꼈으니까 제가 딱 처음 든 것은 소프트웨어 기업 다 망했다라는 거죠. 네. 지금 그게 저는 몇 개월 전부터 이걸 쓰면서 환경 스캐너에서 느꼈기 때문에 이미 지금 나타나는 그 뒤에 그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3, 4개월 후잖아요. 그러니까 3, 4개월 후에 나타날 주식시장 영향을 여러분이 환경 스캐닝을 함으로써 몇 달 전에 미리 아는 거죠. 미리 신호를 포착하고 느낌을 갖는 거죠. 이게 환경 스캐닝의 가장 강력한 겁니다. 당연히 한 사람의 어떤 사람의 비전 혹은 어떤 기업의 비전과 전략을 세울 때 당연히 이것에 대한 신호를 빨리 할수록 내가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미래 예측과 관련해서 변화를 이야기해 줘서 한 사람의 진로를 막 비전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기업의 전략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의 가장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이 이 환경 스캐닝을 매일 하는 것. 그럼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앉아서 1년에 수천 개의 신호를 내가 보기 때문에 변화를 보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천리안을 내다보면서 세계의 변화가 어떻게 흐르는지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죠. 이게 본능적으로 그려집니다.
이 역량을 갖추게 하는 게 환경 스캐닝이다. 근데 이 환경 스캐닝을 AI 이전에는 제가 거의 25년 동안 노가대로 했다. 지금 환경 스캐닝 보고서 나오는데 요 정도 보고서면 한 15분에 30분 나오거든요. 요 정도의 보고서의 수준의 요 내용을 제가 매뉴얼로 혼자 제 전문적인 영역에서 제가 연구원들한테 하루 하면 그 한 결과는 이거 하루 걸립니다. 이 정도 인사이트 뽑아내는데 저 같은 전문가가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의 연구원들과 함께 작업을 해도 요 정도가 나오는데 하루 정도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는요 이거 만들고 정말 해피했습니다. 제가 요 일을 AI한테 맡기고 저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측면이다. 그래서 이 퀄리티가 굉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학술에서 디테일가 나옵니다. AI 시스템 금융 리스크 여기 또 역시 분류체계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네,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양자 머신, 뭐 기후 모델링 통합 프레임워크가 나왔다. 벌써 논문 나온 거죠. 양자 위치 검증 뭐 나온 거고. 물론 이걸 잘 모르실 땐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여기에서 챗을 열어서 챗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고 야, 이 보고서에 양자 위치 검증 프로토콜이라는 것이 있다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 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네. 간 이게 뭐 그다지 좋지 않은 모델이라도 뭐 요 정도는 다 설명해 줄 수 있거든요. 네. 뭘까요? 네. 내가 자료를 찾아가지고 해당 설명과 개념을 바탕으로 쉽게 정리합니다 하고 얘가 작업을 해주죠. 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챗 모드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얘가 작업해온 거를 같이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냥 제가 굳이 요것의 강점을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걸 쓰시고요. 이걸 쓰시면 여러분 네이버 뉴스 안 보셔도 됩니다. 오히려 네이버 뉴스를 봐가지고 이상한 것만 보게 되거나 균형을 상실한 걸 보게 되거나 혹은 늦은 걸 보게 되는 거죠. 거의 네이버 뉴스는 볼 필요가 없다. 오히려 보신다면 이걸로 그냥 뉴스 보는 걸 대체를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보고 그냥 뉴스를 보시면 네이버 뉴스가 쫙 눈에 다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꼭 지금부터는 매일 쓰셔서 이거를 뉴스 대용으로 내가 본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이 보고서만 가지고 출퇴근할 때 그냥 읽어도 되겠죠. 봐도 되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챗은 끄고요. 그다음에 네. 전략적 시작점 나오고 네, 이 정도 됐습니다. 자, 그게 워크플로우 2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3가 있는데 자, 3는 네이버 크롤링을 했죠. 여기다 보면 여기에 리포트가 있죠. 리포트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역시 데일리가 있고 이거는 제가 어제 런칭을 해서 한 번만 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면 네, 워크플로우 3 네이버 뉴스를 6개 섹션을 네, 총 267건의 기사를 크롤링해서 중복을 제외하고 중복은 2건밖에 안 돼. 왜? 어제만 했으니까. 네, 그리고 상위 분석 15개를 역시 뽑았죠. 물론 15개를 네이버 뉴스는 더 필요하다. 30개다. 그럼 여러분 고치면 돼요. 그럼 뭐라고 하면 되냐면 일일 네이버 뉴스 환경 스캐닝의 보고서에서 상위 분석 대상이 현재 15개로만 돼 있다. 이거를 30개로 늘려달라. 요게 프롬프트입니다. 그래서 요걸 보고 요대로 설명을 하면 얘가 정확하게 그걸 알아듣고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영진 요약은 핵심 3개 뽑게 해놨고요. 네이버 뉴스에는 뭐가 나왔나 볼까요? 네, 5.3 코덱스 출시 나왔고요. 트럼프 55개국 히토류 동맹 출범 나왔고요. 네, 핵 무장 확산론 뭐 나왔죠. 그다음에 약신호 부상 이슈 추세 분류 나왔고요. 그다음에 15개 네, 오픈 AI, 트럼프, 그리고 핵무장 확산론, 또 볼까요? 예, 코스피 검은 금요일, 사이드카 3회 5% 급락.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걸 본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알려드릴 건데
이 중에서 내가 이거에 대해 더 심층적으로 스캐닝을 하고 싶다. 이거와 연관돼서. 혹은 뭐 내가 트럼프 555개국 규약 히토리 동맹 출범에 대해서만 심층 스캐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3단계가 끝나고 요 똑같은 코드 베이스에서 그걸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쫙 해가지고 옵니다. 그것도 제가 곧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스캐닝을 하고 더 깊이 볼 수 있는 거를 찾아서 스캐닝을 또 시킨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똑같은 코드 베이스에서 여러분이 하나도 안 고쳐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20기가와트급 전자파 무기 개발. 스타링크 위성 위협한다고 하네요. 이걸로 공격을 한다는 거죠. 대북 인도 지원 17건. 그 다음에 HBM 아버지 김정호 교수 차세대 HBF 기술 로드맵 세계 최초 공개. 퇴직연금 노사 합의. 파나마 판결의 보복. 네. 머스크 스페이스X 메가딜. 이렇게 쭉 나오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보시고 여기 이상 탐지 결과 뭐 이것도 있네요. 구조적으로 지금 부동산 보도가 집중되고 흉기 사건 보도가 집중되고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이거 뭔지는 여러분이 또 읽어보시면 됩니다. 전략적 시사점 나오고요. 시나리오 나오고 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자, 매뉴얼로 와서 우리가 세 개를 봤죠? 이게 세 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일반 환경 스캐닝, 학술 심층, 네이버 뉴스 스캐닝 이게 세 개가 만들어졌죠? 요 세 개만 쭉 읽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이버 뉴스 안 보셔도 된다고요. 오히려 이걸 읽고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찾아서 읽고 난 이후에 뉴스를 보면 쫙 그 흐름이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꼭 부탁을 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이 환경 스캐닝을 무조건 일어나면 시키고 그리고 이것의 세계 보고서를 다 읽고 이것만 읽어도 상관없어요. 읽고 그 다음에 뉴스를 보든 뭐든 알아서 하셔라.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하게 되면 이제 네이버 뉴스 안 읽습니다. 네이버 뉴스 읽다가 뭐가 모자라면 여기다가 여러분이 껴놓을 거예요. 야, 이거 추가로 해줘. 그러면 그냥 이것만 보면 끝나요. 그 신문 막 수십만 개씩 쏟아지는 뉴스 신문 언제 다 읽고 앉아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클릭수가 높은 거 의미가 없어요. 왜? 낚시성 기사만 클릭수가 높아서 막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이 시스템을 갖는 게 진짜 여러분들이 균형 잡힌 혹은 앞에 본 워크플로우 1과 2는 네이버 뉴스에 잡히지도 않아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여러분이 통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시스템 갖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과 전혀 차별된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고 계신다. 그리고 이것을 매일 읽고 매년 읽으면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진짜 앉아서 세상이 변화되는 걸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걸 만들면 세 개를 하고 통합은 아까 보여드렸죠? 이게 이제 1, 2, 3 각각 보고서고 통합은 요 위에 인티그레이티드 있죠? 요거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리포트가 있어요. 통합 리포트 역시 데일리에 여기 있죠. 6번 인티그레이트 스캔 2026년 2월 6일 요걸 누르면 앞에 세 개의 보고서를 얘가 다 통합을 해서 그 중에서 다시 탑5를 뽑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다시 통합 우선순위로 그 세 개 중에서 다시 뽑아서 10개를 뽑았습니다. 네. 그리고 축약 요약. 나머지 25개는 축약 요약으로 이렇게 있고요. 기존 신화에서 강화 추세 이 세 개를 합쳐서 했으니까 양자 컴퓨터 실용화, 물리적 AI, 지경학적 대결, AI 생태계 분열은 지금 어떻게 돼요? 요 이슈들은 매일 하니까 강화되고 있다. 지금 점점점. 네. 이 말은 양자 컴퓨터 실용화의 신호가 강화된다는 것은 양자 컴퓨터 실용화의 시기가 점점 앞당겨진다라고 여러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사이트가 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약화는 EU AI법 규제 확실성은 오히려 거꾸로 지금 한물 가고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화되는 사건과 강화되는 신호와 약화되는 신호를 매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년을 쌓이면 이게 사건뿐만 아니라 사건의 움직임, 방향, 속도, 가중치를 여러분이 그냥 몸으로 체화되게 돼 있어요. 이게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앉아서 천리를 다 바라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패턴 연결 고리는 조금 어려운 거지만 이건 나중에 또 작업을 해드릴 거예요. 이걸 또 쉽게 설명하도록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얘가 지금 다 작업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워크플로우 교차 분석까지도 해요. 상호 강화 신호 세 개가 있는데 상호 이 1, 2, 3의 세 개 신호에서 강화되는 이 세 개가 서로 강화되는 거
약화시키는 거. 이것까지도 여기서는 종합보고서니까 만듭니다. 네. 이것도 1, 2, 3의 보고서, 각각 보고서에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보정을 하니까, 네, 이거는 점수가 더 올라가더라. 뭐 이런 거죠. 선행신호, 학술 선행신호, 미디어 선행신호,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의 고유신호. 이런 것들 쭉 보시면 됩니다. 전략적 시사점, 중기 모니터링. 그렇죠. 이런 거는 중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된다라고 모니터링 포인트를 잡아주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모니터링 강화 필요 영역. 이 부분은 더 앞으로 중요하니까 눈여겨보셔라. 이렇게 이제 아예 그것도 찝어줍니다. 어떤 걸 더 눈여겨봐야 될까요? 여러분이 많이 묻잖아요. 소장님. 어떤 걸 지금 더 눈여겨봐야 되나? 요게 이제 이런 거 설명을 다 해주는 겁니다. 시나리오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죠. 자, 요게 종합보고서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뭐 시간이 급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세 개는 놔두고 요 종합보고서는 그 세 개의 보고서를 다시 합친 거니까 이것만 봐도 되겠죠. 매일. 근데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거는 이 종합보고서하고 요 세 개 나누는 보고서를 같이 보시면 된다. 매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요 작업이 지금 길어지죠. 네. 왜냐면 이제 자기 개선이 있어서 전에 했던 걸 또 중복하고 계속 늘어나니까 그래요. 이건 여기 놔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이거는 이제 제너럴하게 하는 거고요, 자동으로. 여러분이 보시고 두 가지를 쓸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 봤는데, 이걸 쭉 보니까 이건 이제 탐지한 거잖아요. 나는 뉴 스타트 핵무기 조약 만료. 뭐 이거라든지 아니면 뭘로 할까요? 예. 핵심 광물 비축 전략, 뭐 전략 비축, 뭐 이런 이슈가 너무 나는 더 파고 싶다. 얘가 이 정도 해왔는데 여기서 고르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이슈를 정할 수가 있어요. 나는 어떤 금융 혹은 이제 개인이나 기업의 전략할 때는 그 이슈를 할 수 있겠죠. 뭐 그래서 내가 코칭하는 개인이 관심 있는 어떤 그런 주제. 그래서 그 이슈나 키워드 주제를 가지고 똑같은 코드 베이스에서 심층 환경 스캐닝을 해와라 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여기서 클로드 이 창에서 처음에는 할 때는 오늘자 환경 스캔을 해줘. 이렇게도 하지만 그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요새 중국의 시진핑하고 장유사, 여러분 이제 유튜브 나오고 뉴스도 많이 나오잖아요. 권력 투쟁이 지금 심각하죠. 네. 장유사가 저는 이제 그거는 제 보고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작년부터 모니터링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제서야 뭐 뉴스는 나오죠. 네. 이게 환경 스캐닝의 차이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내가 그 부분의 현재 최신 동향을 집중적으로 스캐닝하고 싶다라고 하면 얘한테 그런 거죠. 현재의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워크플로우를 그대로 사용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현재의 워크플로우를 환경 스캐닝 워크플로우를 그대로 사용해라. 이렇게 주고 그대로 사용한 상태에서 지금 최근 일주일간의 중국의 시진핑과 장유사의 권력 투쟁에 대해 나온 모든 내용을 심층적으로 조사해라. 이게 끝입니다. 그렇게 하면 얘가 이 워크플로우를 그대로 가지고 조사를 다 해옵니다. 그래서 나오는 보고서가 여기 있습니다. 군부 숙청 분석 보고서. 네. 이거를 얘가 만들어 온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볼까요? 네, 여기 목차만 보면 오늘의 핵심 발견 다 똑같은 워크플로우 구조를 가지고 스페셜한 이슈로만 해서 그 방법론을 그대로 사용해서 그것만 딥하게 스캐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탑 5개 신호, 그 다음에 분석을 해서 확실한 결과, 중국 군대 전력이 약화되고, 공산당 내 신뢰, 충성심이 약화되고, 기존 신호에서 업데이트되는 거, 약화되는 거, 그대로 구조를 사용하죠. 패턴. 그래서 갈수록 약해지는 역설, 단기 안정, 중기 위험, 복종의 함정, 워크플로우로 교차 분석해서 그 이슈에 대해 교차 분석을 하고, 전략적 시사점, 그 다음에 시나리오, 신뢰도 분석, 이거 다 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워크플로우에서 특정한 이슈와 키워드를 주면 제너럴하게 여기저기 다 스팁스를 다 가져온 게 아니고 그것만 그대로 가지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그 이 워크플로우의 능력을 활용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되냐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처음에 문장만
현재의 환경 스캐닝 워크플로우를 그대로 다 사용하라. 요게 프롬프트예요. 그리고 내가 관심 갖는 주제는 최근 일주일간 시진핑과 장유사의 권력 투쟁이다. 환경 스캐닝을 시작해라. 그럼 끝나요. 그러면 이런 보고서를 얘가 그대로 만들어 옵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이 내가 특별하게 매일 나는 뭐 금융 쪽을 더 특별하게 어떤 사이트를 계속 매일 모니터링 해야 돼. 라는 게 아닌 경우에는 그냥 이 제가 드린 코드를 업데이트 안 하고 이 코드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갖추도록 제가 안정화를 시켰으니까 그냥 클로드에서 그냥 그렇게 지시만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그거를 정확하게 수행한다. 뭐 예를 오늘 금융을 했는데 예를 들면은 금융 투자를 하고 계신데 요새 지금 폭락장이 있잖아요. 예, 뭐 금 가격이 막 떨어진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혹은 AI 소프트웨어 막 기업들이 막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걸 얘기하고 야 요새 궁금해. 그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네가 왜 그런지 결과가 뭔지 전부 다 스캐닝해서 자료를 다 찾아서 나한테 보고해. 예, 요게 프롬프트입니다. 그러면 이것처럼 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그 보고서를 써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또 하나는 이렇게 썼죠.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시도하는 게 이게 장편 저널리즘이에요. 이것도 제가 장편 저널리즘을 쓰도록 스킬을 만들어 놨어요. 자, 이 보고서는 보시면 알겠지만 말 그대로 보고서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나와요. 오늘 핵심 발견, 내용, 그렇죠? 분석의 전개와 방법론 이렇게 나오죠. 마치 하나의 보고서 논문처럼, 소논문처럼. 근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복잡하잖아요. 나는 그냥 제가 이제 보고서 발행하잖아요. 일반 보고서처럼 저널리즘으로 장편 저널리즘처럼 글을 써서 정리해서 알려줘. 난 그냥 쭉 읽게. 그렇게 한 게 장편 저널리즘입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분석한 중국 군부 숙청 분석 보고서를 잘 봤다. 이 내용을 장편 저널리즘, 요게 키워드예요. 이거를 만드는 스킬을 제가 만들어 놨어요. 장편 저널리즘으로 만들어줘. 그러면 얘가 장편 저널리즘 내용을 보고서를 만듭니다. 이게 그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게 여러분이 읽기 편하겠죠. 네. 그래서 이 보고서 형식으로 얘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니까 이 보고서를 읽으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너럴하게 환경 스캐닝 이걸 가지고 하는 것 여러분 제가 가르쳐 드렸고 이것에서 똑같이 굳이 여러분이 추가적인 걸 안 해도 내가 관심 있는 거 그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다 됩니다. 네. 뭐든지 네. 뭐든지 어떤 주제든 어떤 키워드든 어떤 영역이든 다 됩니다. 그냥 프롬프트만 집어넣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얘가 이 환경 스캐닝 기술을 총동원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워크플로우 1, 2, 3 이 총동원해서 거기에 맞는 보고서, 분석을 내놓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이 워크플로우를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괜히 수정하지 마시고요. 이 워크플로우의 기본 능력을 버전 업데이트하는 건 제가 해서 계속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그런데 만약에 나는 박사님, 저는 금융 영역을 네이버가 크롤링을 하는데 금융 영역만 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금융 영역만 더 디테일하게 더 많이 더 집중적으로 하고 싶어요. 혹은 전체 환경 스캐닝에서 그 부분 혹은 부동산 영역만 나는 매일 계속 특정 사이트든 특정 키워드든 계속 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는 그걸 자동으로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 워크플로우를 업데이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업데이트 안정적으로 하는 방법은 네, 제가 뭐 나중에 조만간에 알려드릴 거니까요. 지금 알려드리면 여러분 쓰러지죠. 지금도 이게 포하잖아요. 네, 이걸 자주 써보시면서 알려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때는 이 워크플로우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맨 땅에서 제로, 그러니까 0에서 만드는 것도 제가 다 가르쳐 드릴 거고 제가 드린 거를 커스터마이징하는 것도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래서 1년 안에 그 커리큘럼이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1년을 다 만들고 여러분이 전체를 파인튜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박지호 연구님 같은 경우는 저하고 이제 면담을 하실 때 개인 코칭에 관심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 플로우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한 사람의 개인을 코칭하는 데에 전체 시스템을 전부 다 커스터마이징을 싹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정보만 집어넣으면
전체를 쫙 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보고서까지 쫙 나오죠. 전략 전부 다. 네, 마치 MBTI나 애니어그램이나 심리 상담을 하면 프로파일이 쫙 수십 페이지가 나오는 것처럼 그거를 자동화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whatever you want.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지금 안 된다고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이걸 여러분이 한두 번, 뭐, 한두 주 해서 이게 나오면 제가 필요 없죠. 그죠? 이 과목이 필요가 없습니다. 접근은 쉽지만 프로페셔널 수준으로 나오는 거는 차근차근 저를 따라서 1년 동안 배우시면 다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지금 보니까 2 됐네요. 예, 승인한다. 이렇게 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워크플로우 2도 했고요. 워크플로우 3를 들어갑니다. 네, 뭐 이거 좀 더 시간이 걸리니까요. 어차피 보고서는 아까 제가 샘플, 어제 거 했던 걸로 샘플로 다 보여드렸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굳이 지금 현재 클로드가 요 작업하는 거 마지막까지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오늘 뭐 시간도 다 됐고 했으니까 오늘 전체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 드렸고 코드 사용하는 방식 알려드렸고 그리고 시연해드렸고 보고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두 가지 방법 크게 제너럴한 것과 스페셜한 이슈와 키워드를 가지고 똑같이 사용하시면 된다. 그리고 그게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환경 스캐닝은 전문가급으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매일 하십시오. 일어나셔서 환경 스캐닝 해.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문 읽지 마시고 이 보고서 4개만 읽으십시오. 신문 안 봐도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신문을 보면 신문이 눈에 쫙 다 들어옵니다. 이게 마법처럼 됩니다. 그리고 요걸 매일 반복하면 1년 지나시면 1년도 안 갈 겁니다. 몇 개월만 지나면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게 여러분 눈에 다 보입니다. 네. 그리고 뉴스에서 얘기하는 전문가가 얘기하는 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어느 지점을 얘기하는지 저 전문가는 이 기술이 지금 나왔는데 모르고 있구나 뭐 이런 얘기도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냥 자동으로 본능적으로 캐치업이 됩니다. 이게 인간의 뇌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이 환경 스캐닝 이 시스템 하나만으로 여러분 갖춘다. 요게 요 정도니까 제가 그 다음에 만들어 드리는 이게 제가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기본으로 드리는 시스템의 뭐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나머지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제가 가능하면 매달 안정적인 거 하나씩 그러면 대략 한 여러분이 한 10개 정도 제가 만든 요 시스템을 하나로 보면 10개 정도 그 하나는 하위 두세 개가 들어있죠. 그러면은 워크플로우를 하면 한 30개 정도의 미래 예측 전문가가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심지어는 그걸 가지고 AI 이전에 최윤식 박사가 책을 썼던 수준의 연구를 자동으로 하는 그 시스템까지도 제가 다 만들어 드릴 겁니다. 네, 요 정도 시스템을 갖는데, 요 정도 비용이면은 여러분 엄청나게 싼 겁니다. 가격 대비. 여러분 이거 활용하시면 여러분 앞으로 평생 이거 쓰실 수 있거든요. 이 정도의 전문가 수십억 원씩 연봉 주고 데리고 있는 연구소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1년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또 안정적으로 만들어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재밌게 해보기도 하시고 뭐 시간이 안 되면 뭐 연습 안 해보셔도 됩니다. 이 수업에 잘 참여해서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잘 사용하시기만 해도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상이고요.